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목요일 날 2%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발효가 됐죠.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관세 발표된 이후에 충격을 받는 쪽 있죠. 충격을 받는 쪽은 미국 시장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증시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렇게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세 발표는 4월 한국 시간으로 3일 새벽 5시부터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세 발표된 내용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실제 백악관에서 나온 오피셜한 내용입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실제 그쪽에서 부과하고 있는 관세 50%만 작용할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은 대부분 생산 지역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중국, 베트남, 그쵸? 타이완 쭉 내려보면 뭐 여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대부분 뭐 중국에서 생산하고 타이완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생산을 하죠. 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꽤 됩니다. 이런 쪽을 겨냥을 한 거예요. 트럼프 1기 때 보면 어떤 부분이 있었죠? 중국을 자꾸 때리다 보니까 그럼 중국을 피하면 되겠네. 중국에서 뭘 만들어 와서 최종적으로 어디서 딱 조립을 하고 이걸 미국으로 보내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자꾸 뒤처지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왜 그렇게 제가 보고 있냐면 자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관세 때리고 방어적인 전략을 쓰고 있어요. 관세를 때린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 보세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물건을 못 팔게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 쪽으로 기업들이 들어가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중국 외에 뭐 다른 지역들 있죠. 여기 보시면 뭐 베트남도 그렇고 그쵸? 높은 지역들 보면 돼요. 여기 타이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그쵸? 높은 구간들을 쭉 보면 파키스탄도 그렇고 뭐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쌉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애플도 들어가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생산 자체를 이쪽에다가 잡고 그 생산한 걸 다시 미국으로 갖고 와서 팔아야 이윤 자체가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기업들의 이익 자체, 그쵸? 이익을 높이는 행위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어간다? 미국 자체의 인플레이션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은 소비 심리 둔화로 연결될 수 있고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충격을 미국이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새벽 3시 23분입니다. 미국 시장 장중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5%대 하락 구간에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장중에 5% 떨어지니까 한국 시장도 이제 열리면 박살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판이 바뀌었어요. 자, 친기업적인 아니 우리가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냉전 시대라고 불릴 때 있죠. 미국하고 소련하고 지금은 러시아지만 소련하고 냉전 시대에 경쟁을 했잖아요. 이때 어떻게 했나요? 기술 경쟁을 했습니다. 야, 나 이만큼 할 수 있어. 그럼 너넨 연구를 쭉 해가지고 이만큼 쭉 올라옵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이 또 이걸 보고 야, 난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발전해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관세 딱 때리고 야, 너네 팔지 마. 그럼 중국에서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근데 시장도 이걸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에 충격을 받는 쪽. 자, 증시를 보는 건 물론 뭐 지나봐야 알겠죠. 근데 증시를 보는 건 우리가 왜 봅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제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저점은 나왔다. 바닥은 나왔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삼성전자가 5만 원 이하로 뚫고 내려갔어야 돼요. 왜? 지금 관세 발표된 내용을 보면 미국 시장을 포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니면 들어와서 만들어라.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당장에 모든 그 생산 거점들을 다 접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일부를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한 30조 정도 되죠. 그렇죠? 생산에 대한 부분을 미국 쪽에서 하겠다고 발표된 내용이 있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가지고 들어와서 전부 다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게 되겠냐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나스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그쵸? 나스닥 5% 빠지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딱 관세 발표하고 나서 첫 번째 열린 주식시장이 한국 시장, 일본 시장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삼성전자 2%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론 시가는 안 좋았었죠. 쭉 보시면 업종 차트 볼게요. 코스피 시가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용 보면 그쵸? 쭉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세요. 시가 마이너스 2.7%에 시작을 해가지고 종가 보면 2%를 땡겨서 0.7% 하락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거의 뭐 시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게 끝났다는 거죠. 이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시장에서 그 트럼프 그 정책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발효되고 있는 이 관세 정책 있죠. 이게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그때 모두 철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술력 자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봐도 그래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이 패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물론 이게 나쁜 이야기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강자입니다. 강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세계에서 중국 빼고 세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에 두 개가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양으로 승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그쵸 AI 시대에 맞춰서 계속 키워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물량을 마이크론 혼자서 감당할 수 있다?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GPU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인데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요겁니다. 관세 부과된 내용이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미국 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새로운 투자를 미국 쪽으로만 다 넣어가지고 합니다. 다른 쪽에 있던 거 다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에만 딱 붙어가지고 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쵸? 생산 능력 자체가 확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서도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중국하고 AI 경쟁을 해야 되는데 GPU 생산을 안 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AI에 들어가는 그쵸?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HBM이기 때문에 HBM 최상위 버전은 하이닉스에서 만들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걸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HBM 같은 경우에는요. 등급별로 나눴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봤을 때 2등급 이하를 삼성전자 쪽에서 만들고 있고 1등급은 하이닉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쵸? 뭐 관세 협상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높은 분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시장 자체는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만 빠지고 있다는 부분. 이건 미국이 충격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달러 인덱스, 환율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저가입니다. 지금부터 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구조 자체를 먼저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하자. 그 부분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달러 인덱스. 그쵸? 딱 관세에 대한 트럼프가 취임된 이후에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건 무언가 트럼프 의도에 대한 그런 약세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의도한 바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건 미국에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겠다. 왜? 경기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왜? 관세. 그쵸? 미국은 소비 국가입니다. 그리고 금융으로 먹고 사는 그 국가예요. 그리고 이 금융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 패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인텔이 뒤처졌다? AMD가 치고 올라오서 그래요. 그리고 AMD가 뒤처졌다?
엔비디아가 이쪽 GPU 쪽에서는 압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텔이 몰락하면서 AMD가 치고 들어온 거지, 인텔이 몰락하면서 다른 쪽에서 치고 들어와서 인텔이 망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국의 기업인 AMD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만큼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력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래요. 인텔이 거의 한 10년 이상을 패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텔에는 사업부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부가 여기 삼성전자에도 있죠. 파운드리 사업부입니다. 근데 이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보더라도 인텔은 폐쇄적인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운영 정책을 하고 있었냐면 인텔은 설계도 하고 생산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쵸, 모바일 시장이 열리면서 미세화되기 시작했고, 이 미세화 시장에서 인텔은 모바일 칩을 만들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PC가 큽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이 큽니까? PC가 훨씬 크죠. 그러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더 미세화되어 있는 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점점 더 미세화 시켜야 되고, 미세화 시키면서 발열도 줄여드려야 되고, 발열이 준다는 건 전기도 덜 먹어야 되고, 그만큼 효율성이 높은 기술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걸 모두 맞춘 게 어디예요? 엔비디아 그리고 AMD예요. 인텔은 이걸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삼성전자도 빼놓고 볼 수 없죠. 하이닉스에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다. 제가 지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주가는 선반영한다. 그리고 그 선반영하는 구간을 삼성전자는 모두 다 반영을 한 상태에 있다. 고가, 7월 달에 고가 9만 원 정도 되죠. 지금 5만 원입니다. 24년도의 실적을 보잖아요. 오히려 좋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23년도의 실적은 6조 5천억인데 24년도의 실적은 32조. 그렇죠? 25년도에 비슷하고 여기 연간으로 보면 26년도부터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자,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HBM이 뒤처진 그런 부분을 주가에 모두 반영을 했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관세 관련된 문제 있죠.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에서는 뒤처졌지만 그 뒤처져 있다는 것까지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가격대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락 구간을 선반영하니까.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하이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를 보면 어때요? 주봉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23년도부터 강세 구간에 접어들었고 23년도에 쭉 올라가서 여기 14, 25만 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23년도 한 해 100% 올랐고요. 그리고 14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딱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한 달, 1년 반 동안 거의 한 몇 프로입니까? 이거 4배 정도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잖아요. 적자입니다. 그쵸? 의미하는 바가 뭐냐? 주가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주가는 오르기 시작한다. 근데 삼성전자는 여기서 약간의 변칙적인 작용을 하게 됐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23년도에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24년도에 실적이 좋았죠. 이때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24년도에, 23년도에 봤었던 적자를 모두 메우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AI 시대에 맞춰서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때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HBM, 하이닉스에서 진행하는 HBM 완판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에서도 납품을 한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23년도부터 주가 쭉 올라간 겁니다. HBM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렇죠? 이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를 밑에다 붙여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한 폭도 하이닉스가 훨씬 더 높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고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HBM, 그렇죠?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를 했었으면 고가 당연히 돌파했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고 한 1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졌죠. 즉 앞으로 맞을 배를 작년 하반기, 24년 하반기에 모두 맞은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온 게 뭐가 있어요? 관세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관세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타격하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나스닥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게 경기 침체 구간까지 만약에 들어가는 상황이 와야 미국 시장에서의 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뭐 이것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시간은 대략 한 2년 정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빼고 한국 시장은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뭐 수직으로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 등락하는 지금의 저점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때 관련돼 있는 종목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고 그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4월 2일 날 그쵸? 어저께는 제가 관세 관련된 내용을 본다고 어저께는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쵸?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용 볼게요. 미국 관세 발표 앞두고 숨고르기, 주도주를 포함해 시장 대부분이 약세 마감, 공매도가 재개가 됐지만 이 빠졌나요? 안 빠졌습니다. 보세요. 아, 물론 조금 등락은 있지만 근데 이건 관세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관세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최상단에 있는 관세라고 이미 백악관 오피셜로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 계속 볼게요. 코스피 거래 대금을 보면 직전 1년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관세 불확실성 때문이다. 근데 불확실성 지금 없어졌죠. 4월 3일 새벽 5시 관세 발표 확정 이후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결정이 된 겁니다.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주 변화 없다. 공매도를 보면 알 수 있고 주도 섹터만 공략하고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 주도 섹터는 조선 바이오, 원전, 방산 이 안에서만 매매해야만 되고요. 그리고 관세 발표 이후에 빠지지 않은 종목군들도 삼성전자는 너무 시장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 빠진 거지만 오늘 그쵸 최소한의 바닥 구간 만들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할 때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요. 그 매수 타점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 들어와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자, 내용 보세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여기 2월달 그리고 3월달에 매도한 결과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17%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습니다. 이 하기 전에 뭘 했느냐? 한화오션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는 조선을 콕 집었죠.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후에 매매를 했고 57%의 수익 구간 한 달 걸렸고 지금 다시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매수 구간 잡아가고 있는 것. 이런 상황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강할 때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는지 볼게요. DI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 쪽으로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 어때요? DI. 신고가 어때요? 25% 14%. 쭉 내려보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죠. 이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즉 이렇게 가격을 잡는 법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잡고 이번 관세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미국 관세 대응 전략 제가 함께 준비를 해왔고 관세 대응 전략은 가격 기준에서 해야 된다.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했을 때 2주 안에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미국 관세 대응 전략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월달 지나고 1월달에 제가 종목 장세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2월, 3월 지나고 나서 이제 관세 발표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제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그쵸? 관세 발표 이후에 빠졌나요? 오히려 0.5%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세 관련된 내용하고 이익을 보는 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등락을 주고 있었으니까 등락 구간이 조금
하락적으로 발생을 했었다는 거죠. 먼저 반영을 한 결과다. 즉 삼성전자와 함께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지 밑에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30%씩 수익 볼 수 있는 4월 한정으로요. 30%씩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